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전국의 양호 기지들에서는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동강 양호 및 종호 생산 공급소도 있습니다. 주치의 백사 2015년 11월 17일 이곳 양호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호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성님께서는 사료 창고에서 들리시어 팽가사를 몸소 손에 쥐시고 그 사료 특성도 여야하셨습니다. 양호장에 가셔서는 물고기 사양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일꾼이 이 양호장에서 현재 우층에는 기념을 기르고 중간층에서는 화련을 기르고 또 그 아래에서는 잉어와 령종을 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애하는 총성님께서는 이게 바로 입체양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물우리 양어를 잘하자면 해당 수역의 특성에 맞는 양어 방법과 기준을 확립하고 종자와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애하는 청부시 동지께서 우리 양어장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가 양어를 하나 해도 실제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로 되게 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청부시 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양어장에서만도 지난 6년간 수십 톤의 물고기를 생산했습니다. 경애하는 청부시 동지의 말씀대로 우리 양어장이 민물 양어에서 앞장서자고 모두가 요리들이 높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를 세우고 앞선 양호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더 많은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여구대로. 평양시 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척후병 기술로 내세워진 당의 크나큰 믿음에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은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에 세운 기술혁신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 지금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동지들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 속에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은 과학기술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청년들이 당연서를 받들고 어렵고 힘듦으로 적극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동지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올해 맡은 과제 영접봉의 질이 높아야지 발전소 대보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영접봉의 질 개선하는 문제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은 생산 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모를 받고 서조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3대 혁명 서저에서는 경고업 부문에서 원료 자재 국산화 재정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그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 공장의 재정화 공정을 더욱 안비하고 또 재생 원료를 이용하여 기료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목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학보조 자재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확립하고 또 재생 원료를 이용하여 준비 공정에 필요한 기료품을 만드는 사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술혁신 과제들은 완성하였습니다. 이달 말이면 기술혁신 과제들을 전부 완성하고 현장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설비가 많아서 PAU도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PAU를 재생해서 염색 공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척제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다그치고 있는 평양시 안의 협동 농장들에서 논밭 가을가리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에서 지난 시기 보면 가리 깊이 보장 못하면 이게 토양 구조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작물들이 이거 자라는데 넘벼 자라는데 뿌리 발육이 제대로 안 돼서 넘벼 소출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봄가리하면 가을에 가랑고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수확고 차이도 그저 500 내지 1톤 정도 이렇게 못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작업반 땅이 다 지륙 땅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땅이 이렇게 계속 다져돼서 가을가리를 그저 25 내지 30cm 깊이 갈아서 토양 구조 개선하고 병해충도 구제하고 땅이 지금 아직도 좀 조전 상태니까 말란 놈부터 따라가면서 이렇게 넘밭가리를 진행하게. 밭가리는 이미 다 끝나고 지금 넌가리 하는 거 그저 40%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 올기 전에 작업반 넌가리 다 끝내려 합니다. 랑랑구육 중단 남새 전문 협동 농장에서도 다음의 농사를 위한 가을가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올해 농사 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논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뜨락도로 운전수들이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군들에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실용성 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운산 수리봉 발전소를 개건했습니다. 군에서는 콘크리트 온재 타입을 진행하고 발전기실과 보조 건물을 건설했으며 저수지 제방에 장석을 쌓고 바닥을 파내서 저수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발전기 설비들을 교체하거나 설치하고 성전선 누리기도 다그쳐서 완공을 앞당겼습니다. 우리 발전소 특징은 조락차유한 발전소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이번에 김치공업종합대학과 연계하여 숫자식 유자 조정 장치와 타빈을 새로 개조하여 출력을 현저히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의 노동계급은 전력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전 세대들이 발휘한 투쟁 기품과 투쟁 정신으로 살며 일해 나가려는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했던 혁명의 1세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대성산 혁명열사릉으로 각계층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불타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사동지들의 대부분이 저와 같은 20대 껏나이에 혁명을 위해서 생을 마친 분들입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 적의 기억 속에 길이 남아있는 투사동지들의 모습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청춘을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우리 새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교과서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들을 따라 여기 혁명열사릉에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은 자식들과 함께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 혁명열사릉에는 한 점 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투사동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항일혁명 투사동지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행복한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일혁명 투사동지들은 오직 수령님만 계시면 혁명을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싸워서 조국 해방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혁명적 신념이야말로 우리가 투사동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가장 고귀한 정치적 유산입니다. 정말 항일혁명 투사동지들이 구했던 것처럼 경리하는 청비서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게 한 오늘의 하루하루를 가볍게 빛내어 나가려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식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는 대동강구역 로병기동예술 선동대가 얼마 전 평양 대성피복공장을 찾았습니다. 호소성이 강한 노래들과 위훈담을 통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청진군길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갈 굳은 교리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로병 기동예술 선동대에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 참가하였던 전쟁 로병동지들도 있고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였던 공로자 동지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혁명 선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자면 후대들에게 1950년대 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본부라고 생각하고 경제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로병 동지들이 부른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전 세대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그 정신으로 삶에 투쟁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련임을 받들어서 한 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전 세대들처럼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우리 당을 받들어서 맡겨준 혁명가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수행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7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5,566만여 명, 사망자 수는 513만 7,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악성 비루스가 오래 생존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심상치 않게 번져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자면 마스크 착용과 방역학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소독과 같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방역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악성 비루스 감염 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 반대로 줄곧 벗어놓고 있는 경우 감염 위험성이 3.9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방역학적 거리두기와 함께 악성 전염병 전파 방지에서 매우 중요한 손소독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 접촉 전파, 공기절 전파입니다. 접촉 전파는 오염된 손이 입이나 코, 눈의 점막과 접촉할 때 일어나며 비루스는 오염된 손에 의해 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 조건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사람의 피부에서 9시간, 각종 물품들에서는 보통 30일 정도 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온도나 습도 조건에 따라 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염 개체들을 통한 접촉 전파를 막자면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자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의 남부 지역에서 얼마 전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도로와 마을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됐으며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다음, 카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15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과 흙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거리와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주의 여러 고속도로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는 흙사태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해서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폭우로 주의 여러 지역에 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시에서 16일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지구에서 눈이 내렸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차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정착하였습니다. 함경 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주예수 새벽 4시경에 직경이 5mm인 우박이 내렸고 피연과 안악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촌내에서 낮 한때 초당 10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라선에서 13.8도, 총진 15.3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7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벽동과 만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11월 19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보름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 한때 눈과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 이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 이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룡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륙을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린 후 정착해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눈이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정착해 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1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대륙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바람이 세게 불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어 날씨가 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있게 될 부분월식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분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일부분만 들어간 월식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일 일어나는 부분월식은 우리나라에서 16시 18분경에 시작돼서 19시 47분경에 끝나게 되는데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최대로 가려지는 시간은
18시 3분이고 이때 가려지는 면적은 90%라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달 뜨는 시간이 17시 17분경이므로 이때부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